광주광역시가 한 해 동안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1,44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제대로 된 예산 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20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장맛비가 잦아들면서 무너진 제방을 메꾸고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을 정비하는 수해 복구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주말부터는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150여 명의 국회의원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게 특별법 핵심입니다. 광주를 연고로 한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이 세 번째 시즌을 앞두고 꼴찌 탈출을 선언했습니다. 국가대표급 선수진과 최고 수준의 외국인 선수까지 어느 때보다 전력 상승의 기대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한 해 동안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1,44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제대로 된 예산 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경을 통해 요구한 지원금 중 절반인 20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의문입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 한 해 시내버스 회사 9곳에 줘야 할 지원금은 1,448억 원에 달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7년 196억 원에서 15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5년 내에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이 검증도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추경에서 광주시가 요청한 예산의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계속 적자분을 보존해 주는 게 과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표준 원가 산정 등의 지적사항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께 마련해 주신 대중교통 예산이 온전히 시민의 편리함 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검증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아닌 인건비, 유류비 등을 점검하는 수준이라 지원금을 크게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2년치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면 무산 위기에 놓인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을 시 자체 예산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장맛비가 잦아들면서 수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무너진 제방을 메꾸고 도로 곳곳에 포토를 정비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무엇보다 주말부터 또다시 마른 비가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해 보입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부지런히 모래주머니를 실어 나릅니다. 토사가 쓸려나간 제방의 빈자리를 메꿉니다. 이곳 하천은 장마 기간 동안 2번이나 무너졌고 또 큰 비가 올 수 있어 1톤 포대자루로 응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잦은 비로 물러진 도로 위에 생긴 수많은 포트홀. 하루 새 광주시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100건이 넘습니다. 이러고 할 때는 더 안 보여요. 그리고 타이어 펑크에 힘도 많이 돼요. 시속 80km 속도로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이곳 전용 도로에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해 이렇게 응급 복구 중입니다. 장맛비가 잦아들면서 지자체마다 복구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단단히 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안반이 무너져 내려 출입이 통제된 여수 오동도의 한 공영주차장에서도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사면에 모래주머니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인가 피해를 방지하려고 톤백을 설치해서 그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완충하려고 하고요. 기상청은 오는 22일 새벽부터 사흘간 광주 전남에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안전지지대로 버티고 있는 목포 시내 5층짜리 붕괴 위험 건물에 대한 철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호우가 이어질 걸로 예보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신속한 철거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둥 균열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어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진 목포시 호남동 5층 상가 건물. 지난 14일 긴급 안전 진단으로
구조물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안전 펜스가 설치돼 주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잭서포트 등으로 보강을 계속하면서 건물의 안전도를 높이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대피 상황을 경험했던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조속한 철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도 왕래도 적고 차도 적고 그래서 이건 영업에 지장도 많고 그런 면에서 빨리 철거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4명의 건물 소유자들이 철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와 비용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건물이 내부 기둥 파열로 매우 위험한 상태이므로 신속한 철거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들끼리 지금 철거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목포시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철거 명령을 내려서라도 위험한 상황을 서둘러 종료시킬 방침입니다.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철거에만 10여일이 걸려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들의 찜찜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맛비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화물 운반용 승강기가 추락해 노동자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신축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화물 운반용 승강기가 2층 아래로 추락해 승강기에 타고 있던 노동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안전지침 준수 여부와 노동자의 승강기 탑승 방치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주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광주 7,412명, 전남 9,074명으로 3주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광주는 100%, 전남은 16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밀집 접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제성 위주의 평가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인데요.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 150여 명이 함께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4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영호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경제성 위주의 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광주와 대구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며 15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경제성만을 중심에 놓고 검토를 하면 달빛 내로철도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통과의 관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끌어내는 겁니다. 광주와 대구 정치권은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설득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우리가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위의 논의 전후로 해서 정부와의 긴밀한 어떤 유대관계, 협조관계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영호남인들의 수건인 달빛 고속철도 사업의 성패가 국회의원들의 특별법 제정 여부에 달렸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를 연고로 한 여자 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이 창단 후 3번째 시즌을 앞두고 꼴찌 탈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정아, 오지영, 이한비 등 국가대표급 선수진과 최고 수준의 외국인 선수, 그리고 미국 국가대표팀 지도 경력의 새 사령탑까지 그 어느 때보다 전력 상승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진용을 갖춘 페퍼저축은행이 미디어데이를 통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를 알렸습니다.
지난 2021년 창단 이후 V리그에서의 2시즌 모두 꼴찌에 그친 페퍼저축은행은 올 시즌을 본격적인 도약의 시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시즌 종료와 함께 대대적인 전략 보강에 나선 구단은 사상 최대 규모의 FA 계약으로 우승 청부사 박정환을 영입했고 베테랑 오지영과 최선아, 주장 이한비까지 모두 FA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여기에 FA 과정에서 보상 선수로 놓쳤던 세터 이고은도 우여곡절 끝에 다시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수야 열심히 해서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역대급 커리어의 새 감독 영입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달 미국 여자대표팀 감독 경력에 조 트린지 감독을 깜짝 선임해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트린지 감독은 데이터에 기반한 이른바 스마트 배구 전문가로 새로운 스타일의 배구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And I think any team that has the same strategy from round 1 to round 6 is setting themselves up for disappointment. So we have to be prepared to start the season strong, but more importantly, we have to be prepared to grow and adapt as the season continues. 창단 3년 차를 맞아 대도약을 노리는 페퍼저축은행은 이달 말 구미에서 개막하는 코보컵 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전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초등학교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광주교육청과 서구청은 오늘 협약식을 갖고 서구 초등학교 4곳의 주차장 111면을 평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반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비로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오는 9월부터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생활형 숙박시설 실거주 규제 시행을 앞두고 여수시 의회가 관련 용도 변경 조례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수시 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재 4,800실 규모의 여수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19곳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주민들이 발의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이후 위반 시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안이 집행부의 반대로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회의 공개의 부작용 우려도 있지만 실익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수기 광주시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주요 개발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투명하지 않기에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5.18 관련 행사에서 5월 단체와 보수단체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보수단체가 오늘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5.18 가짜 유공자 규명 행사에 참석한 5월 단체 회원 30여 명이 5.18 유공자에 대한 보수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보수단체가 5.18 가짜 유공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월 단체 회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이 사측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 지부는 유가족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영암군 대불산단의 한 선박블록 제조업체에서 해체 작업 중 추락해 숨진 노동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중대재해라며 원하청 사업주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숨진 노동자의 아버지도 2003년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산업안전 복원의 달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광주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양정열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과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장 등을 비롯해 안전보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 청장은 기념사에서 6월 말 기준 광주 지역 산업 현장 사망자가 지난해 대비 42.9% 감소했다며 위험성 평가 중심의 예방체계 교육과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구성 등이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입찰 담합을 벌인 전직 건설업자들과 재개발 조합장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도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낙찰업체와 입찰가를 미리 정해놓은 뒤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정비 기반시설 공사를 95억 원에 수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주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인 것처럼 사기 분양한 혐의로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허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는 100여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으며 피해 금액은 185억 원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 50일을 앞두고 팝업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 마련된 팝업 전시관은 참여작가 4명이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 미덴 이슬 미리 공개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 디자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62일간 비엔날레 전시관을 포함한 광주 시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시 광주지방국세청이 수재민과 수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광주국세청 전 직원들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포스코와 사전 협의도 없이 철동상 사업을 추진한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정 시장의 핵심 공약인 이순신 철동상을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철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포스코 측과는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걸로 확인돼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현재 광양제철소 생산 라인으로는 철동상 제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